네, 여러분들은 아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이 채널을 시작하는 매우 초창기인 6, 7년 전쯤에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도 마찬가지이고 아이 교육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독립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을 이제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위라든지 경제력,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두는 어떤 가치의 기준이 다양한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지위가 있다고 하면 뭔가 이제 남들한테 자랑하기에도 좋고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긴 세월을 가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뭐 이것을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볼 때에는 사실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끝까지 가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저 역시도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여길 그 정도의 수준에서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실패지. 저는 뭐 이 정도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생을 길게 보고 한 사람이 진짜 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명확하게 딱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성공과 실패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조금 중간을 약간 못 견뎌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성향이나 성격조차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보통 이제 MBTI에서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너무 슬퍼서 빵을 하나 사왔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서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서 유행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번씩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미 유행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피식 웃더라고요. 네. 엄마가 슬펐다라는 감정에 집중하는 아이는 이게 감정형의 친구이고 빵을 샀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고형, 그러니까 뭐 감정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사람들은 무슨 빵을 샀냐. 결국엔 이제 결과가 빵이니까 이렇게 좀 포커싱을 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MBTI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어마무시한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고 책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가 굉장히 편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은 너 T지, 너 F지 해가지고 이 MBTI도 굉장히 너무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있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재미삼아서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그 바로 전날에 큰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너 슬퍼서 빵을 샀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사고형의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감정에 주목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뭔가 뭐 T 아니면 F 그리고 외향 아니면 내향 이렇게 너무 몰고 가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뭐 규정 짓는 그런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혹은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맥락에 맞추어서 다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이제 나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나는 좌다 우다 해가지고 뭔가 규정을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컨텍스트 하에서 어떤 맥락 하에서 나온 주장이거나 팩트인지에 따라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너무 규정화 되어 버리면은 나는 우인데 난 그중에서도 좌에 해당되는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일단 우 쪽으로만 주장을 한다든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좀 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향성은
사실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모든 크리스찬은 다 선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착할 것이다 라거나 혹은 공부를 잘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명제도 사실은 그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 맥락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엄마표 영어를 전할 때 항상 이 맥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죠. 아마 저를 그동안 팔로우 해오시던 분들은 이 맥락이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류가나 엄마표 영어 혹은 뭐 독서, 뭐 입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에 성공하면은 혹은 엄마표 영어에 성공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이 인생이 성공한 것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그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어떤 거 하나에만 꽂혀서 그것 안에서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너무 몰입하는 그런 경향성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발짝 좀 떨어져 나와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리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금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요.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성공했다, 누군가가 실패했다 라든지 무엇인가는 무조건 옳고 이것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프레임을 무조건 이렇게 씌우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생각의 주체자로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되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균형감은 사실은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평소에 우리가 엄마표 영어를 하든 우리가 책을 읽든 혹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맥락을 읽는 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 남들이 뭔가 하라는 것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채널 시작하는 초반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들이 누군가를 무조건 따르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의 어떤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들을 좀 키우실 때 육아도 하나의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뭔가 해내야 되는 어떤 성취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것에서도 뭔가 자기의 주체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어떤 성취의 영역으로 보았을 때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육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무조건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는 로드맵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도 이제 대중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콘텐츠를 제작하시거나 작가님들도 어쩔 수 없이 뭐 스카이라는 말도 쓰시고 뭐 1등급 뭐 상위 몇 프로 뭐 이런 거 쓰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은 썼는데 참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너무 무시하면 또 이게 좋은 가치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일부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모든 콘텐츠들이 다 옳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약간의 위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법적인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존재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고의 주체가 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배우든지 혹은 이 세대의 시류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의 주체자가 되어서 꼭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맥락이다. 이 맥락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가 길어진 건데요. 우리 아이 어떡하나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쵸? 매 순간 불안할 겁니다. 저라고 뭐 우리 아이들이 청년인데 요즘에 얼마나 청년들 어려워요? 뭐 무조건 성공이다? 무조건 실패다?
뭐 잘 됐다고 해서 저는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안 됐다고 해서 이 아이는 실패다라고 규정 짓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내내 성공과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성장을 할 터인데 어느 시점에서 성공한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또 실패한 것을 무조건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한번 보셨으면 혹시 매일매일 뭐 감정일기를 쓰신다든지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뭐 일기를 쓰셔서 명상을 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아이가 잘한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일인 거죠. 하지만 이제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앞으로 이 아이의 살아갈 날을 좀 길게 바라본다면 이 실패를 딛고 또 다시 언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또 살아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이에게 정말 우리 어른인 우리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는 대화들을 평소에 좀 차분하게 우리의 불안감을 좀 가라앉힌 상황에서 나눈다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성공이나 실패 이런 말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이 그렇게 좌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